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요,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겠는데요. 우리 에듀9 이 실전 모의고사 문제는요, 시험에 안 나올 만한 쓸데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시험에 자주 나오고 중요한 문제들만 모아서 문제를 40문제씩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이 실전 모의고사인데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우리 실제 우리 시험장에 가면은요, 기출문제 중에서 보면은요, 기출문제 중에서 한 2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문제 있습니다. 왜요?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죠. 그다음에 15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문제, 1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문제, 그런 문제가 몇 문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는요, 공법 100점 맞지 않아도 우리 합격할 수 있습니다. 60점 맞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10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5년 내에 다시 나오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5년, 6년 내에 다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만 잘 정리해서 공부하시면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듀9 모의고사 문제는요, 10년 이상 걸려서 다시 나올 만한 문제들은요, 가감하게 뺐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만약에 모의고사 문제 들어가 있게 되면은 많은 분들의 수험생들은요, 대부분의 시간을 갖다가 그 문제 푸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루 공부 시간의 절반을 2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문제 푸는데 시간을 보내고, 정작 매년 나오는 문제, 2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 이런 문제는 더 소홀히 하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법은요,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은 물론 분량 많습니다. 공법의 분량이 이만큼이다 그럴 때요, 요거 다 공부하면 100점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요 절반을 공부하면 95점 맞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5점 분량이에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 공법 100점 맞는 사람하고 95점 맞는 사람은 공부량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또 이것도 절반을 공부하면 80점 맞을 수 있습니다. 또 이거의 절반을 공부하면 60점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60점만 넘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요쪽 내용들을 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요 문제는요, 이쪽에 해당되는 문제는 철저하게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문제들이 가끔 있으면은 문제집 풀다가 잘 안 풀리는 문제도 있고, 수험생들이 전혀 손도 못 대는 문제가 있으면은 모의고사 문제집에 권위는 쓰겠습니다만은 수험생들의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문제에 시간과 노력을 쓰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피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요쪽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사한 문제나 반복되는 문제 몇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중요하거나 또 다시 나올 만한 문제들이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제1회 실전 모의고사죠. 예, 모의고사. 예. 1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제1회고 우리 교재가 페이지가 21페이지입니다. 자, 2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모든 문제를 제가 다 푸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꼭 설명드려야 되는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4번 문제 한번 보시죠. 우리 84번 문제. 여기 보시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의 비교 내용이 다 틀린 것은, 우리 광역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공통점도 있고 서로 다른 점도 있는데, 여기 비교하는 문제들 지문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둘 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둘 다 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자, 이거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하지만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정리할 것이,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는 지문,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요거 정리하셔야겠죠. 먼저 국토계획법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뒤에 나올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다음 이제 정비법이 이렇게 있거든요. 정비법.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기본 방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도 역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죠. 그럼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요 4개밖에 없어요. 이 4개 외에 다른 데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고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고요. 이제 참고로 1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죠. 타당성 검토. 자, 1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어디서 나오나요? 주택법에서 나옵니다. 주택법에서 투기 과열지구 있죠? 투기 과열지구 1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걸 정리하시면 되죠. 2번 지문 틀렸고요. 예. 3번 두 개의 계획이 서로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고요. 광역도시계획에 규정된 기초조사와 공청회의 규정을요. 어디다가? 도시군 기본계획에 준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하죠. 그 다음에 두 개의 계획에는 실효가 되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85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85번 문제는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같은 말이 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닌 것은 내용은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내용이 아닌 것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칠학지구 변경은 뭐예요? 용도지구 변경. 2번은 용도지구 지정. 3번은요. 용도지역 변경. 폐차장 설치는 뭐예요? 기반시설의 설치. 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잖아요. 근데 5번의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로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거기 88번의 시가화 조정구역이 있는데요. 자, 우리 시가화 조정구역은 1번의 그 의가, 이거는 시가화 조정구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 지정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인정할 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1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의의죠. 시가화 유보 기간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합니다. 3번 옳은 거죠. 자, 주택의 신축은 시가화 조정 구역에서 금지예요. 근데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허가를 받으면 증축이 가능합니다. 3번이 옳은 거죠. 자, 시가화 조정 구역은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합니까? 시도지사. 그래서 이 시가화 조정 구역에서는요. 자, 이 시가화 조정 구역이 예전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어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입니다. 대도시 시장 안 나와요. 그냥 시도지사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국토부 장관은 언제 시가화 조정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가?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연계해서 시가 조정 구역을 지정할 때입니다. 자, 시가 조정 구역. 네.